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또 주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있고, 다들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한동훈이 어제였습니까? RM서치에서 나온 이제 조사에서 15% 나왔죠. 오늘 또, 저, 어디 행사가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멋진 말 했죠. 그러니까 뭐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참 그 신기하죠. 어, 아까 이 기사가 뜨더라고요. 가세연 흉기 비습 40대 여배우 집까지 찾아가 실명 공개 논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이전부터 이런 짓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질 황색 저널리즘 썬데이스를 아시죠? 아마 40, 아, 40대 초반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68년에 창간이 돼가지고 91년도에 이제 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접었으니까 80년 정도에 태어났으면 뭐 기껏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80년대에 초중 고등학교, 중학교, 어, 최소 중학생 정도는 돼야 되니까 40대 한 후반쯤 이후로 좀 이제 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유튜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썬데이 서울의 유튜브 버전.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잡지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냥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차이는 이거고. 이 남의 사생활 파헤쳐 가지고 코인이나 빵 이런 새끼도 솔직히 이게 버릇이죠. 이거 버릇이. 아니 그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니까 물론 이제 아마 저처럼 이제 이런 식의 댓글도 아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일정 부분 아마 삭제를 하거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보면 뭐 정말 미친 것들이지 미친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최소한 이건 자제는 해야죠. 자제는. 그냥 이따위 수준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고 뭐 MBC 사장을 욕심을 내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코인만 그 유튜브만 하면서 코인만 빨았어야 됐어. 그러면 그냥 그러니 해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나섰다가 지금 가세형 깨지고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정을 받고 싶으면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하는 기미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쓰레기들을 한테 몰려가가지고 박수 쳐주고 스프째 쏘고 이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의 수준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저 씨부리는 보수 우파들의 수준이라고. 이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막 저 열린 공간 같은 그런 빨갱이 새끼들이 뭐 줄리 하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줄리 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그 보수라고. 처음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 뭐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지가 금방 드러나는 데다가 아니 설사 그러면 차라리 그 빨갱이 새끼들의 프레임을 갖고 올 게 아니고 특히 문갑식이 그 개새끼 지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그나마 인정은 해주겠어. 인정은. 그래도 어쨌든 창의력은 좀 있네.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부안해동하고 그리고 코인 빨고 지금도 줄리 하고 저 씨부리고 있고 거기 또 몰려가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또 빨갱이 새끼들이 그럴 거 아니야. 도대체 집에서 얼굴도 안 비치고 뭐 하냐고. 그럼 또 그거 들고 와가지고 뭐 또 업무 꾸미나? 또 그렇게 쳐 씹을 거 아니야. 이 버리지 새끼들. 에휴 참. 그게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자유우파 보수라 보수 수준이고 민낯이라고. 쪽팔리지 않냐고. 어? 안 쪽팔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씨발 나이 50, 60, 70이 돼가지고 에이 버리지 새끼들아. 그 니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싸질러 놓은 아들 딸들이 지금 저기 찐빠가 돼가지고 뭐 개딸이니 양아치니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에휴, 쓰레기들. 어디 이런 쓰레기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참 한심해서. 진짜 나라 꼬라지 보면, 아유, 참.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 나옵니다. 주담대 7% 돌파, 영끌 죽었잖아. 아니, 아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조중동이고 뭐 할 것이 아마,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 했을걸요, 아마. 그래서 그거 언론에서 다 뜯어대니까 또 그 말 믿고 또 진짜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4억 5억씩 지면서 아파트 샀겠지. 꽃이다 씨발 것들아. 3억 대출시 월 이자만 175만 원. 근데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씨발 그냥 솔직히 한 12%까지 갔으면 싶어. 그 이상은 뭐 근데 그 이상 갈 수도 있으나 한 씨발 20% 값이라 씨발. 20%나 값이라 씨발. 진짜 자기 허벅지 살 씨발 뜯어가지고 처먹고 살게.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드릴게 하늘에다가 씨발 내가 신은 안 믿는데 뭐 하나님이건 알라건 부처님이건 뭐 저기 뭐야 그뭐저저 힌두교 뭐건 간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씨발 기도를 하지 기도를 씨발 대출 씨발 이자 한 20%까지 올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부분이 쫙 빠져가지고 진짜 저 지금의 진짜 늘 말하듯이 씨발 솔직히 아무리 비싸도 땅값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씨발 수십억 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나라에서. 진짜 아마 진짜 최고로 비싸더라도 땅값도 씨발 폭락해가지고 진짜 아마 뭐 100평짜리 아파트 같으면 아
그냥 한 10억. 그 최고로 비싼 게 한 10억에서 최대 뭐 한 12억 정도? 그럼 말씀드리지 지금 수준이 한 70에서 80%는 빠져야 돼, 거품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전 세계가 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이자도 그러니까 지금 7%뭐 10%는 아마 좀 넘어갈 것 같고 12%, 15% 이렇게 10 올라가지고 진짜 다 길바닥에 나기를 진짜 내가 하늘에 기도를 드리 기도를. 연내 8% 넘을 듯. 근데 미국이 또 다음 달에 또 0.75%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계속 올려야지 뭐. 그래가지고 10% 넘어가 10%가 넘어가기를 올해 안에 10% 넘어가기를 내가 기도를 하지 기도를. 다 길바닥에 나앉기를 씨발 그게 노숙자 되게 내가 하늘에 기도를 할게 기도를. 그리고 이재명 뭐 정치 보복이고 사부살이다. 격한 반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뒤집는 데는 천재죠 천재. 아니 그러니까 이런 놈을 진짜 어떻게 지지를 할 수가 있지?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선 직전에 토론회에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특검하자, 수사하자. 집으로 이거 지금 몇 번인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정치보복이래. 집으로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석 달도 석 달은 넘었구나 이제 오늘 6월 중순이니까 석 달 반 전에 집으로 분명히 누가 되더라도 특검 받자고 했잖아. 언론에서 계속 틀어주잖아.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새끼가 지지가 되지? 이게 어떻게 지지가 되냐고.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걸 끊임없이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지지가 되지?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를 것 같냐고. 박근혜, 뭐 이준석이, 뭐 문재인이, 아니면 뭐 또 누구 있어? 그래, 강용석이, 김세희, 뭐 황장수, 뭐 진성호, 조갑재, 뭐 그런 새끼들 다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그래 신혜식도 있지. 근데 뭐 그래 제가 아마 이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혜식이는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딱 선은 절대 안 넘어. 선은 절대 안 넘어. 코인도 빨면서 막 거짓말도 졸라게 열심히 많이 하긴 하는데 적어도 걔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보수 우파라는 것도 쓰레기라고 기준도 근거도 없다고. 근데 진짜 신의식이는 그래도 그것도 쓰레기는 많은데 그래도 기준 딱 그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정한 딱 선은 절대 안 넘어가. 그나마 빨갱이들이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 걸 맞아요.
씨발 그래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는 허구한 날 거짓말하면서 뭐 우리 토끼 형 보고 뭐 제1부속실 사과하고 제1부속실 설치하라고. 사과를 왜 해야 되는데 씨발놈들아. 나 지금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100%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그런 인물이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고개 끄덕끄덕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고 어제 했던 말 뒤집고 아침에 했던 말 뒤집고 석 달 전에 했던 말 뒤집고 한 달 전에 했던 말 뒤집고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토끼 형 보고 사과를 하래 사과를. 아니 사과를 왜 해야 되냐고 씨발 것들아. 거기에 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 소위 보수 우파라는 민주주의 나는 보수 우파야. 내 방송 듣는 놈들 중에서도 씨발 몇 명 안 되지만 최소한 한 1, 20%는 될 거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어? 우리 토끼 형 이때까지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어. 왜냐? 그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지만 만약에 거짓말한 게 있었으면 벌써 씨발 종편이 꼬디고 하루 종일 돌렸지 그걸. 하루 종일 아니고 하루 종일에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것만 돌렸을 거야.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지. 그 어떻게 이런 새끼를 진짜 취재를 할 수가 있지 진짜. 이 취재하는 것들이 다 그래 지금 뭐야 소위 자기는 보수파라고 하면서 김건희 보고 나대지 말라고 저 씨부리는 너희들 자식 새끼들이잖아. 자식 새끼들. 그 똑같잖아. 대상만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별거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이건 이런 누구도 예의가 없어. 내가 늘 얘기하듯이 최대로 잡더라도 우리나라에서 5% 미만이라. 어느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최대로 잡더라도 5%.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씨발 진짜 다 대표하고 나하고 저기 김갑수 셋밖에 없는 것 같아. 저 빨갱이 김갑수. 그 이왕 말 나온 김에 어제 그 김갑수 그 빨갱이 양반 또 방송을 했는데 그 저기 나는 실시간을 못 보고 저녁에 봤는데 이제 저녁에 그래 봤는데 아니 그 씨발 빨갱이 그 진짜 진성 빨갱인데 출신도 저기 저 전라도에다가 김일성 주석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마오 사상에 심취가 있는 그리고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어차피 물론 뭐 동양사상이라고 해봐야 씨발 그래 뭐 특히 뭐 춘추전국 시대의 그 뭐 어떤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지금 심취해가지고 그 집보면 저 문재인보다 더 중국몽에 심취해 있는 양반인데 아씨 어제 그 저기 스트리밍 했던 그 방송 보니까 오씨 거의 반중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던데. 이게 우리 토끼형 효과라니까. 토끼형을 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끼형의 그 이제 사상이 이제 동화되는 거죠. 참말로. 그리고 어제 예상대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도주의 우려는 없지. 씨발 지가 도망가봐야 어디로 갈 건데. 근데 이거 보면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능력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 이거는 뭐 인정. 재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렇다고 해서 회유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도망의 염려가 없는 거는 맞아요. 재판도 받고 있는 데다가 어차피 범죄인 인도 협약이 다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말로 어디입니까, 어디 아프리카의 어디 저기 구석대기로 도망가지 않는 한 피할 곳은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는 맞아.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 도망 염려가 없어서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거야. 가장 논리가 개판인 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단 상식,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식이나 논리만 갖고 해봤는데 뭐 법적인 어떤 법리나 이거 따지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러면 구속을 해야 된다. 쉽게 맞잖아. 그러니까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이 돼야 된다가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구속이 되지 않아야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거 있잖아요.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 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라, 이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이 씨발로. 오늘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그냥 그 판사 이력만 갖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씨발, 홍은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어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홍어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그리고 일단은 이거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가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소위 국민의힘이라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아니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아니 야 이 등신 새끼들아, 그 어제 판사 그 판결문 읽어봤냐? 여기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소명이 됐어요, 병신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랬으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어, 이 새끼들아.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어,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주둥이 쳐닥치고 있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 문정권 때 수사는 그러면 보복 수사가 아니었냐? 그냥 프레임을 짤 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등신 새끼들이라니까. 그냥 밥버리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씨발 그냥 믹서기에 갈아야 되는 새끼들이라니까. 아니 믹서기가 아니고 뭡니까 빨린 새끼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박정희가 김영욱이 무슨 프랑스 어딘가 가지고 땅 모이 주는 거기에 갈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아야 되는 새끼들이라니까. 특히 국민의힘 이 개새끼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갈아 마셔야 되는, 거기 당모이 모이
가는 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 장치에다 넣어가지고 다 그 씨발 그래 육질기에다 넣어가지고 씨발 썰어야 된다니까 이 쓰레기 새끼들. 단 한 놈도 또 얘기하지만 지금 토끼 형이 지금 취임하고 지금 했는데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아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조금만 정상적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아니 이게 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 씨바 정치를 수십 년이나 했다는 새끼들이 이 정도 프레임도 못 자냐고. 그런 정도로만 해줘도 토끼 형 일하기가 씨바 지금 한 수십 번 수월해지지. 그 어제 봐요 원희룡이 그 개새끼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덜컥 씨발 그냥 합의해 주피잖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게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그래. 원희룡이 씨발 차기 대권, 오세훈이 차기 대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상추에 똥싸 처먹을 새끼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유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가 있었죠. 제2부속실 폐지 공약 파기 부담 줄이기 나서나 최고위에서 부활론이. 그 보면 이 부활시켜야 된다고 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딱 봐. 김용태, 하태경. 이 새끼는 이준석이 딱 가리고 이것도 막 그쪽 폐지 바른미래당 그 유승민계 이 다 빨갱이들인데 빨갱이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하고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것들이 딱 빨갱이들하고 연줄이 어떻게든 다 있는 새끼들이잖아. 그 이렇게 보면 딱 그 지금 구조가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이 지금 딱 5년 6개월 전에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탄핵시켰던 그 세력들이 똑같잖아 지금. 그게 뭐 사전 유출, 사적 인물 논란 확산. 아니 그래 우리 토끼 형 생각해 보겠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씨발 하다 개소리쳐 씨부리니까 그 맞받아서 씨발 개소리 한마디 했잖아. 아이고 나도 씨발 대통령 시험 해본다고. 씨발 나도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얘기 좀 해줘봐. 그 아니나 다를까 씨발 그래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너 개소리 하니까 또 바로 받아가지고 씨발 또 물고 싶고 또 꺼있지. 이준석 사적인 경로로 정보들이 유통되는 상황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제2부속실 구체적 논의는 아니었다. 특정인이 자꾸 사진을 유출하거나 입수해 제일 먼저 공개하고 언론이나 공적 조직은 정보가 늦은 상황에 대한 문제. 권승동이는 그래도 폐지는 대통령 공약상이다.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제2부속실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식 활동 충분히 또한 당연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 이 새끼는 지금 이해하고 우리 토끼형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박쥐 새끼잖아 박쥐 새끼. 그리고 이거 공적 특정인이 자꾸 사진을 유출한다. 사적인 경우로 정보를 유통되는 상황 이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기로 하죠. 어제 그 박지원이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기존의 청와대 여의도식 정치에서 사고가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와대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뭐 재앙적 대통령제 폐지하자고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이때까지 재앙적 대통령제라는 이거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주둥이는 그만두지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사적인 경로,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말하는 이거 자체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기거든. 모든 것은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 어제도 제가 그 박지원이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공적으로 모든 걸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날 것으로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받아가지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언론에 보낼 거 보내고 나머지는 폐기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런 거 파악도 못하고 씨발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나대지 마라 뭐 어쩌라. 어휴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 버러지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내가 토끼형 김건희 한동훈이 때문에 싱글벙글 하더라도 이렇게만 쳐다보면 씨발 그냥 얼굴이 씨발 찡그러진다니까. 그게 내가 어차피 이 한꺼번에 막 이게 확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 이다 한꺼번에 잡으려면 깊숙이 덫 안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덫에 걸렸다 생각해가지고 하면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한번 놓치면 2배, 3배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덫 깊숙한 곳으로 지금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깜깜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나 다 대표님도 열불이 터져 죽겠는데 솔직히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뭐 오죽하겠, 이 파악도 못하는 뭐 이것들이 보기에는 뭐 오죽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종편에서 떠들어대는 거, 또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거.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생각 좀. 여기 나오지 바로 팬클럽 회장 얘기죠. 강신업. 이 보세요. 이준석이 말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사진을 다수 공개해 논란을 일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이의 말이 그거야말로 이준석이 말하는 거 그대로잖아요. 이 얘기가 이준석이가 했던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이준석이가 말했던 그거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습이고 관행에서 못 벗어난 사고다. 이 정확하게 맞거든요. 제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 박지원이가 어제도 그랬던 게 또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왜 모든 걸 공적인 조직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지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지금 찌들어 있다는 얘기야. 강신업 변호사도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그들의 활동이 공개되고 국민이 알면 문제가 오히려 적어지고 제왕적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 맞거든요. 뭔가 계속 이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지사 선택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냥 날 것 그대로 그냥 공개를 하라고.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한테 씨발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 기대하지 말고. 왜냐? 이렇게 하려면 씨발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지금 그냥 씨발 그냥 뭐야 기사 그대로 그냥 옮긴 거잖아. 내 씨발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씨발 이렇게까지 옮기지. 아 씨발 진짜 더럽게 장사한다네 씨발. 하여튼 어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지금 생각이라니까 이게. 이 강신업 변호사가 아무런 교감 없이 그냥 지가 생각한 거 그대로 그냥 쳐씹을 것 같아요. 다 당연히 다 지금 김건희하고는 지금 다 교감이 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이게. 만약에 공직으로 하게 되면 관료주의, 음식주의, 비밀주의, 경건주의들이 스며들어서 취사 선택에 의해 공개를 안 하게 된다.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접근성이 요구한다. 사적 인증용으로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부속실을 통해 쓰든 그러니까 이 물었어요. 부속실이 필요하다고 보냐 하니까 일단 필요는 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속실을 통해서든 공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반으면 안 할수록 좋다. 다만 사적인 활동, 그야말로 완전히 개인적인 활동까지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모든 걸 다 공적으로 관리하면 거기에 지금 취사 선택이 되고 쉽게 말해서 포장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는 숨기게 된다. 그럼으로써 얘기하잖아요. 관료주의, 음습주의, 비밀주의, 근건주의가 스며들어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들죠. 그래서 만약에 굴복해가지고 부속실을 만드는 거야. 그걸 만들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모든 걸 그렇게 대변인실을 통해서 아니면 그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 나중에 말기쯤 됐을 때 또 언론들이 또 물고 싶고 뜯을 거라고. 공개 안 된 게 뭐 완벽하게 비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언론은 공개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또 뭐 정보를 알고 뭐 입수를 해가지고 또 차곡차곡 쌓아놓을 거라고. 그럼 나중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공개 안 됐던 걸 또 나중에 풀면서 그가 또 소설을 써댈 거냐. 그 사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행사가 됐든 모임이 됐든 간에 또 소설을 써댈 거 아니냐고. 그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공개해버리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어떤 행태로든 조작질은 절대 못해요. 조작질은 못한다고. 언론이든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뭐 다 공개해놨는데 뭐. 이 지금 팬클럽 회장이 의미하는 본 뜻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이걸 또 저 토끼형, 김건희, 한동훈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딱 깔아. 사진이고 뭐고.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속실을 만들던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만 사적인 활동, 그야말로 완전히 개인적인 활동까지도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그거잖아. 나는 팬클럽 회장으로서 공적인 거는 그래 씨발 만들면 그래 너희도 알아서 하고 사적인 건 나 하겠다. 그럼 이 얘기가 진짜 이 양반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지. 김건희 생각이라니까 이게. 그 얘기 얘기하잖아. 만약 대변인실로 가면 이 대변인실이 언론에 보내고 언론은 자기 회사 명칭에서 배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쓸 수도 없다. 그 해비인마는 그 무슨 메간매직 척결 국민운동 뭔가 이거 가지고 그 유창선이가 지랄했죠. 그 하나 얘기하잖아요. 회원은 조직은 사상 무각이다. 앞으로 공적이고 중요하게 갖겠다는 거다. 그 회비 1만 원씩 받아서 중요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했잖아. 모든 걸 비밀스럽게 했잖아. 그 대변인실을 통하고 비서실을 통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임기 말이 되면 문제가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사진 직접 봤냐고 물으니까 그건 노코멘트. 아니 당연히 씨 받으니까 자기가 올린 거지. 근데 코멘트 안 하겠다는 거지. 왜냐 일단은 그냥 또 말을 해놓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지랄할 거니까. 뭐 안 해도 또 씨발 그래 또 소설을 써가지고 또 지랄할 거긴 맞는데 그렇다고 굳이 그래 뭐 본인 입으로 직접 뭐 그걸 받는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 뭐 상상으로 씨발 씹어 돌리거나 말거나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저 새끼들은 씹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배현진이가 최고위에서 이제 오늘 들이받았다고 하죠. 아 오늘 말고 저번에 최고위에서 들이받았는데 오늘 또 최고위 하면서 오늘 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제일 늦게 들어와요. 그래 저기 바로 옆에인가 앉아 있다가 이준석이가 앉으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고. 근데 이준석이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비더라고요. 눈길도 안 줬다. 이게 이준석의 그릇이에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얼굴에도 나타나고 표현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그 불리한 게 지가 진짜 뭐 오해 때문에 그랬거나 아니면 진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질을 당했거나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토끼 형은 막 온갖 조작질에다가 막 니 마누라 저, 저 뭐야 장여제 그렇게 저 시부리던 놈들 앞에서도 그냥 웃고 안고 막 악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 바로 씨발 저 뭐야 소금밭에 씨발 던져놓은 지렁이 새끼처럼 뭐 자기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씨발 화달짝 얼굴 불그락 하면서 이 둘이가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끼 형하고 얘들 둘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해진 거라니까 답은. 1년 동안 아니 2년 3년 3 10년째 10년 동안 권력에 그렇게 씹히면서도 표정 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둘둘대간 하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자기 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혈혈단신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올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딱 비교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반응을 봐. 이러니까 그래 또 배현진이가 또 말미에 또 뼈 때리는 말을 한번 하더만요. 자기 정치한다고 직전 최고회에서 그랬잖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의도를 혁신이 담지 않겠다. 한 명 믿는 거잖아.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문자 관련해서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일부 극단적인 지층이 저희 당 문화가 건전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건전하게 저를 지켜주시는 우리 토끼 형한테 좀 많이 배운 거지.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방문 예방했다고. 오늘은 좀 조용하게 갔다고. 그런데도 또 쫓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김윤옥 권양숙에 이어 세 번째 영부인 만남. 이 쌍년 이것하고도 문미철 중 역대 영부인 계속 만날 예정. 정치적 해석은 지나쳐. 이제 어제 봉화가 어제였나? 아니지 사흘 전이었나? 하여튼
봉하마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건여사와 90분간 한담했다. 보세요. 핵심적인 거. 김건희가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는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한테 통합의 대통령이더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 보세요. 이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이야.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노무현이도 내 거, 노무현이 내 거. 이거잖아. 이거 다 이제 이게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 아닙니까? 갈라치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놈들이면 이제 이런 얘기에 안 넘어가죠. 근데 이제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도 어쨌든 막연하게 노무현이가 불쌍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잖아. 씨발 무식한 것들아. 갈라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권양숙이가 과거 윤통이 봉하마를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 몸이 불편해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 그 마지막에 현충원에서 빗물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 이 얘기는 정수기 쌍년 정수기는 먹이는 거잖아. 정수기는 제가 알기로도 정수기 쌍년하고 이 고양수기하고도 앙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선에서 문재인이가 지고 그때 아마 저기 어디 서울에 그래 저 빌라인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날 저녁에 난리 쳤다고 다들 그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울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아니 저 촌년 권양숙이도 영부인을 하는데 왜 내가 자격이 안 되자고 하면서 울고 치라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해요. 저는. 어차피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라이 쌍이나 나도 한 방 먹여줄게. 니 더럽게 나댔지. 그러니까 딱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했다. 저 정수기 돼지 저 쌍년은 개쌍년이라니까 이 얘기잖아. 아 정말. 그리고 윤호중이는 이제 뭐 얘도 정신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 뭐 오늘 뭐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 김건희 여사와 왜 취임 기념 그 만찬에서 활짝 웃은 것 때문에 역직됐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저 이전에 그 개마이 저 기자했던 그 장윤선이라는 년이 장윤선인가 하는 년이 어디 나와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그때 국정연설할 때, 국정연설, 국회에서 연설할 때 국회 정실에서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죠. 박병윤 씨 같은 정치인인데 우리 시아버님하고 같은 향일이니까 그 잘 봐달라고 그 얘기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지. 그게 뭐냐면은 MBC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윤 전 위원장이 당시 김 여사 어머니의 친척을 잘 안다는 얘기를 하자. 김 여사가 됐든 그러면 제가 줄리가 아닌 걸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웃은 거. 마지막까지 여설명이잖아. 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이고 수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보통이 그냥 저 세상 멘탈이고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퍼즐이 맞아지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정도 얘기 그렇게까지 웃을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딱 의도하고 이제 요 새끼를 내가 조져줘야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 그 요 얘기로 분위기를 살짝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뭐 미소 좀 지으면서 아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걸려들었다 싶은 거지. 그 김건희는. 이게 어찌 보면 백 저 서울의 소리인가 그 기자 꼬시던 거하고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상대를 꼬시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쟤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약간 미소를 짓게 만든 다음에 핵심을 찝는 거야. 제가 줄리가 아닌 걸 알고 계시겠네요? 살랑살랑거리면서 하면 이 빨갱이 새끼들 하닥하닥 하잖아.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뜨끔하게 했겠죠 당연히. 그 이제 사람이 특히 남자가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뜨끔하고 어씨 어떡하지 하다가 활짝 웃으면서 그냥 위기를 벗어나잖아요. 딱 거기 수법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때 그 기자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무당이 왜 필요하냐고. 씨발 내가 더 잘하는데. 그 얘기를 기억을 하니까 기억을. 그럼 무속인이 왜 필요하냐고. 씨발 분명히 저 녹취록에서 그 얘기 했잖아. 김건희가. 아니 내가 더 센데 씨발 무당이 왜 아니 그 이런 거 하는 거 봐봐. 무당이 어디 을신을 하고 씨발 귀신이 어디서 을신을 하겠냐고. 이런 정도도 씨발 파악을 못하나. 나이를 50, 60, 70을 뭐 쳐먹어가지고 씨발 것들아. 나이가 부끄럽다 씨발아. 그냥 뒤져라 씨발 빨리빨리. 아유 씨발. 그냥 박근혜 달성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서 그래서 씨발 단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뒤져 씨발 것들아 그냥.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이 또 뜨끔해가지고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저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전 동의 없이 만찬 사진을 올려놓고 제공한 데 대해 항의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어떤 언론에도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국격을 위해 버스 트레이드의 가격에 대한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면서 아예 골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계속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토끼 형이나 김건희한테 엮이면 죽는다니까 씨발. 그래서 일린공감도 박살났잖아. 가세현도 박살났잖아. 아직도 감이 안 와? 그냥 덤비지 말라고. 다 죽는다고 결국에는. 무식한 것들. 그리고 그냥 민주당의 정체성이 딱 정확하게 드러나죠. 국군 전사자 없는데 제1연평해전 유가족분들 위로 그러니까 조섭이 15일 어제 제1연평해전 전성 23주년을 맞아 영예 수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3년 전 오늘 제1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을 패퇴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수호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의 현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 지금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유가족. 그러니까 이제 박민영이가 대체 누구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냐. 연평해전과 천안함 구분 못해 빈축산 박지원과 탄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참담하다. 속에 수정하기 바란다.
여기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상이 몇 명 있고. 근데 뭐 알려지기로는 북한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북한, 북조선 유가족한테 애도를 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따까리들. 그러니까 보세요. 초보 대통령 윤 때리냐. 안철수 고개 들레들레 생각나.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다 이 새끼들이 개소리 쳐 씹으니까 나도 개소리 한번 쳐 씹으리 줄게. 그래가지고 나도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정훈이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차차 생각해 보겠다.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대통령 당선 99일 차이자 국정운영 37일 차인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하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의 고통이 크다. 윤건영, 국민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은 좀 아마추어적 느낌이 나서 대단히 안타깝다.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면 그건 독재자다. 경제위기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서도 어제 한 달 만에 처음 나온 것이 비상경제내각인데 늦었고 지난 한 달 저 같으면 집권하자마자 바로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든다며 뒷북 조치라고 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장관 임명 못하게 계속 목리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거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이래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대응을 안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이 개새끼야, 말도 어디서 거짓말 쳐 씹으리는 거, 씨발라마. 인사청문회도 씨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 어? 장관 임명도 제대로 못 했는데, 뭘 씨발 시작하자마자 드라이브를 걸어, 이 개새끼야. 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씨발라마. 어디서 허구 하나 거짓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그들아.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경찰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썼어요. 경찰권 견제, 고위직 추천이도 급물살.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권력이 신여가 된다. 이 얘기죠. 또 보시면, 경찰권 견제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경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안 깊어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빨갱이 경찰들하고만 깊어질 뿐이지. 경찰은 독재 시대의 역행이다. 그 이제 경찰국 부활, 경찰청장 국수본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의 설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권 명문화, 경찰 견제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이런 5가지죠. 그러면서 경찰이 반발은 거세대요.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명의의 반대 입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광주에서 했답니다. 투기형도 그랬잖아요. 극소수가 그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4%인가 밖에 안 되는데 4%가 나머지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얘기도 똑같죠. 경찰이 진짜 13만 명인데 요 직장협의회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의 전체 입장인 듯이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한 자문위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경찰경 견제하기 위한 이제 조직에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거 나옵니다. 시행령으로 직제를 개편 경찰 인사 사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결국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 여러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번지고 결국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요 경찰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문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일을 잘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철학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즉 이상민 장관하고 당연히 100% 같아야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 경찰부를 설치하고 막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전부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 그런데 보세요. 자문위 관계자, 한 자문위 관계자. 이름도 안 하고 그냥 한 자문위 관계자래. 이 논리가 빨갱이들 논리 그대로잖아요. 빨갱이들 논리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또 뭐 백현동 특혜업과 성남시청 압수수색했다고. 그건 하면 뭡니까? 경찰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등이 매입한 뒤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근데 보세요. 이 경찰은 일은 열심히 해. 근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했으면 5개월, 6개월 전에도 압수를 했는데 진실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찰의 수사권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게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증거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이재명이가 그런 건 또 철저하잖아요. 이것도 질질 끌 거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아니, 뭡니까, 그래. 뭐, 매출정표도 씨발,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지금, 저, 뭐야, 압수수색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아, 물론, 아까 저기, 다대표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실력이 없는 거는 분명한데, 일단 좀 시간 조율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법인카드만 가지고 하면, 이 약하잖아. 그리고 이게 섣불리 김혜경이를 건드리면 역으로 공작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가 불쌍하다 프레임으로 딱 몰아가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감정에 무지 약하잖아요. 불쌍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기 이재명을 더 날뛰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재밌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보수 유튜버들 뭐 이재명 감옥 간다. 아유 지랄하고 잡았을 때 이걸로 감옥 안 가 이 병신아. 아마 그 이복현이가 지금 계좌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어차피 영장 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160억 성남 FC 저 후원금인가? 그 지금 저 뭐야 어 뭐지? 아이 뭔 아씨 잠깐 깜빡 졸았는데 앞에 뭔 얘기인지 까먹었다. 아 정말 어
아무튼 그래 이복현이가 그 떠보고 있는데 그 165 현찰 성남의 부심 후원금 그 현찰로 인출됐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금감원에서 이복현이가 지금 그 영장 없이 지금 계좌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돈이 흘러간 돈의 흐름만 추적이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뭐 정신보고에다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그래 저기 뭐야 160억 현찰이 인출이 돼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계좌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 이거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호키니가 지금 이거 작업하고 있다니까 씨발. 그냥 기다려봐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씨발 이재명에 대한 뭐 소환이나 이것도 안 될 거라고 씨발아. 근데 뭐 벌써 감옥 간다고 지랄. 씨발 그런 거에 쪼가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감옥 간다고. 아니 북복한다고 씨발 6, 7년 전에 지내시기가 오바마 말년 때부터 북복 씨발 트럼프 내로 그래가지고 그거다 많이 싸줬잖아 돈. 근데 북복 안 됐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씨발 좀 얘기를 누가 해 뭐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하지. 그럼 또 그대로도 썩은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또 씨발 물고 빨고 있지. 아유 버러지 새끼들. 이거는 안 된다고요. 얘들 수사 끝까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서민들 그냥 죽어요. 그리고 김창룡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새끼가 지게 연는 않는다. 경찰 독립은 불변의 가치다. 아니 경찰이 독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 독립하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다. 족가시고 뭐 현장 경찰관 여러분 청장을 믿고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라는 본연의 직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아이고 씨발 실력 봤죠? 국민 안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국민 불안하게 만들잖아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부산의 한 경찰관은 자녀 임기 38일 동안 경찰국 신설이 완성된다면 후배들에게 지옥을 남긴 청장으로 기록될 거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 이렇게 할 용기도 없는 새끼들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저번에 한번 내가 그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그 경찰청장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저 누구의 저 경찰대 출신 저기 순경 아줌마가 경찰 대학장으로 갔고 한 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대 출신 걔가 뭐 저 경찰청 차장인가로 갔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차장이 업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제 청장으로 갈 거다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스타일상 아마 그 순경 출신 아줌마를 올릴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찰 대학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치욕을 좀 당하라고 보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올리고 간부 후보생을 경찰 대학장으로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니고 똑같은 순경 출신 치안정감을 승진시키면서 경찰 대학장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완벽하잖아, 씨발. 너희들 진짜 뭐 지불도 아는 것도 없는 새끼들이 엘리트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경찰 조직 이렇게 다 망가뜨려놨지 이 개새끼들아. 순경한테 한번 지혜받아봐 이 씨발놈들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찰청장 순경 출신, 경찰대학장 순경 출신. 와, 이거 경찰대생들을 엿먹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잖아. 경찰대 출신들을 완벽하게 엿먹이는. 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지금 차곡차곡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보복수라는데 하실 말씀 있냐고. 중대한 범죄 수사다. 정치 보복 주장은 국민이 동의 안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보세요. 이 지금 토끼 형하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똑같다니까. 표현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뿐이지.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백운규 영장기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고 딱 얘기하죠. 그냥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은 절대 안 하잖아요. 시행령 통제권 강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언 논란에 대해 수사받는 고위검사가 늘어나 불가피하다. 참 말 깔끔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난 정권의 개였던 주구들이었던 이 검찰 간부들 다 그냥 이제 한동훈이 말하는 그거죠.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뺀 거다. 정말 프레임을 깨뜨리고 다시 재프레이밍 시키는 역프레임을 거는 능력이 진짜 실시간으로 그렇게 딱 나와요. 17일 취임한 달을 맞는 소회를 묻자 지금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 단계다. 전화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다. 똑같잖아요.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할 단계다. 태풍이 문 앞에 지금 들어왔는데 어? 이게 윤석열의 그리고 김건희의 한동훈의 매력이고 능력이고 그런 거예요. 축복받은 거라니까. 이 대통령 확정, 차기 대통령 확정. 아 근데 그래 나와서 제가 이 인터뷰하는 거 어차피 종편에 나오니까 아 기자 새끼들이 한동훈한테는 정말 공손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토끼 형은 씨발 지나가는 개도 씨발 막 벽밥씌고 하고 막 아무나 뚝 그냥 발길로 툭툭 차고 있잖아. 저기 대구에 있는 저 씨발 치매 걸린 노숙자 할배 똥 싸지르고 있고 술 처먹고 참 마지막으로 이 황모 씨인데 제가 이제 좀 캡처를 했죠. 여기 보시면 정권 초부터 레임덕 3제 만났다. 프레임에 걸려든 김건희 노출 최대한 줄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죠. 그러면 이 취임 초부터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토끼 형을 갖다가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뒤에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지금 정권 초부터 레임덕 3년 만났다. 프레임이 걸리던 김건희 노출 최대한 줄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토끼 형 바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토끼 형을 조밥으로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라는 리들 중에 양심 있는 자 하나도 없다. 뭐 이거 아마 금수환박 얘기하는 건데요. 74년간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금수환박법을 여야가 번개불에 콩볶듯이 날치기 야앞에 장난치고 대통령에서는 사주해놓고 시침이 되고 뭘 사주했다는 거죠? 그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것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묻지마 기각하고 언론법조계는 이제 다 못 본 척하며 부수한 것들은 윤의 뜻을 읽고 신문 광고 도배하며 하던 것들이 다 잠적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소고발 1년에 550만 건, 일본이 40배인 최다 국가에서 저들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걸 모르고 남밀 보듯한다. 혁명 21은 가만히 있기에 창피해서 금수환법을 제시지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 윤의 뜻을 읽고 신문 광고 도배하던 것들이 다 잠적했다. 이거 뭡니까? 윤의 뜻을 읽고 신문 광고 도배하는 것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요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부터 레임덕이라고 바보 취급 해놔놓고 아니 윤의 뜻을 읽고 신문 광고에 도배하던 것들이 다 잠적했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놈인데 영상에서는 좌밥으로 얘기하는데 커뮤니티에다 올린 글에는 헌재가 지금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윤은 물론 한동훈이나 검찰도 검수완박을 반대할 의지가 없습니다. 한 번 썩은 숯골도 윤이 조용하니 순식간에 다 안악하고 잡아졌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과 썩은 정치인의 야합법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검수완박을 저지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그럼 이제 여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야합법이고. 그리고 여야가 야합에서 생기기 때문에 아니 야합해가지고 지금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정권 초기부터 레임덕이 된다고?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와, 나 진짜 씨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저것들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뉴핑 5개 뭐 100%의 이제 노란 딱지를 붙였다는 거죠. 저것들은 저들이 신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약점이 많아 권력 눈치 보는 찌질한 것들입니다.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정권 비판이 노란 딱지 이후 정권 찬양하라는 꼴인가? 말인가? 언론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괜찮고 유튜브는 안 된다? 유튜브는 윤비어 측강만 불러야 되나? 아니 유튜브에서 지금 윤비어 측강 부르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잖아. 갑사할배하고. 근데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럼 그 보세요. 유튜브가 정권 비판한다고 컨텐츠를 숨겼는지 사무실로 제가 아파서 방송을 안 하는 차수가 없다는 연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조작질을 하는 이런 식이면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내주 유튜브 소송단 모집할 때 댓글 삭제, 구독 취소, 검색 불능,
뉴핑 실종, 좋아요 취소 등 방송 시청 방해 모든 사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 딱지는 문과가 있다면 문과는 교묘한 시청 방해 알고리즘을 돌리며 특정 주제를 아예 다루지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토끼형 얘기하죠. 그 보세요. 노란 딱지를 토끼형이 시켜서 한 거래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벌써부터 레임덕이랬어. 그 여기서는 토끼형을 족밥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까 레임덕 아니 레임덕이란 것 자체가 족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족밥이라는 거. 근데 그런 족밥이 아니 유튜브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기 우리 위대하신 황모 씨의 그 뭐야 목을 자른다고? 왜? 그 이리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매일 저 씹을는데도 그 달려가가지고 최고의 논평입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저 대표님 막 하면서 이게 보수파의 수준이라고 계속 내가 얘기를 해줄게.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씨발. 근데 나는 계속 할 거야, 이 씨발 버리지 같은 새끼들아. 편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